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손끝이 저릿해집니다. 순식간에 몸 한쪽이 말을 듣지 않고 쓰러지며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깨어난 순간 의사가 말하죠. 뇌출혈입니다. 이 무서운 병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왜냐고요?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레 찾아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3만 명이 뇌출혈로 진단받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이로 인해 심각한 장애나 생명의 위협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선택하는 음식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까요? 저는 이승호, 50년 가까이 의학에 헌신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의사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노년의 비결을 전하고 있죠.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환자, 79세 이영자 할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아침 시장에 가다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는 뇌출혈 직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장을 보며 웃던 일상이 꽃밭에 물을 주던 소소한 기쁨이 멀어지는 듯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생님,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확신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몇 달 뒤 할머니는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놀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3가지입니다. 뇌출혈을 예방하는 식탁 위의 음식, 혈관을 튼튼히 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위험을 부르는 흔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약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충분하죠. 제 환자들 중 90%가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나눠주시면 더욱 힘이 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뇌출혈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낯설지 않으시죠? 뇌출혈은 바로 그렇게 불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혈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뇌 안으로 피가 새어나가면 뇌내압이 급격히 올라가 뇌가 손상됩니다. 심하면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병이 조용히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밥을 먹거나 손주와 전화로 웃으며 대화하던 중에도 갑작스레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3만 명이 뇌출혈로 진단받고 그중 30%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이 무서운 병,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출혈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꼽히는 건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 결국 약해진 혈관이 터질 수 있죠. 두 번째는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에 지방이 쌓여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서 혈관이 자연스레 약해지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사실 50대만 넘어도 혈관은 조금씩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탓이라며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제 환자들 중 뇌출혈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설마 내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혈압이나 건강관리를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게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을 소개할게요. 72세 최민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혈압이 높았지만 이 나이에 다들 좀 높지 않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등산을 즐기셨고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중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시고 오른쪽 팔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고 진단은 뇌출혈.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건지셨지만 한쪽 다리에 마비가 남아 사랑하시던 등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고 음식을 조심했더라면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제가 알려드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하며 이제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식탁은 짠 음식이 많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같은 음식은 맛있지만 과하면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소금 섭취량이 권장량을 초과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뇌출혈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간단한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 80여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되고 뇌출혈 위험을 크게 낮췄습니다. 뇌출혈이 허혈성 뇌졸중과 다른 점도 짚고 넘어갈게요.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둘 다 무섭지만 뇌출혈은 더 급작스럽고 치명적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허혈성 뇌졸중은 팔저림이나 언어장애 같은 신호가 미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뇌출혈은 그런 경고가 거의 없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까요?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혈압이 높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병원을 꺼리셨죠. 그러다 어느 날 손주와 놀이터에서 놀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뇌출혈 직전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제 조언을 따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짠 음식을 줄이고 가벼운 걷기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할머니는 제게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무섭지만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가 식탁 위에 작은 변화와 일상 속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최민수 할아버지, 김순자 할머니처럼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뇌출혈을 막아주는 3가지 음식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재료들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러분, 고등어 한 점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출혈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 정어리, 멸치, 연어 같은 생선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메가4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막아주며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뇌출혈 위험이 25%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익숙한 음식이 우리의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라는 사실이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엌, 식탁 위에 이미 그 답이 있죠. 제 환자 중 67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늘 피곤하고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시장에 가는 길에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죠. 선생님, 이 나이에 뭘 어쩌겠어요라며 한숨을 쉬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탁에서 변화를 시작해보자고 권했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등푸른 생선이었죠. 일주일에 3번 고등어찜이나 구이를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반찬, 고등어찜을 예로 들어볼게요. 고등어를 깨끗이 손질한 뒤 간장 1숟갈, 다진 마늘과 생강, 약간을 넣어 넣고 찜통에서 15분 정도 쪄내면 끝입니다. 기름기 많은 그런 튀김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3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머리가 맑아요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혈압 수치도 150대에서 30대로 안정되었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등푸른 생선의 힘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액이 끈적이지 않게 도와주죠. 그러니 뇌출혈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고등어 같은 생선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죠. 정어리나 멸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멸치볶음을 만들 때 설탕과 기름을 조금만 쓰고 저염간장으로 간을 맞춰보세요. 또는 연어를 구워서 샐러드와 함께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두 3번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을 3개월만 유지해도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해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생선을 꾸준히 먹은 뒤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까요? 7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고기 위주의 식사를 즐기셨죠.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고혈압도 오랫동안 방치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뇌출혈 위험이 높은 상태였죠. 저는 할아버지께 고기를 조금 줄이고 대신 일주일에 2번 정어리나 고등어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생선 비린내가 싫다며 망설이셨지만 부인께서 맛있게 구운 고등어와 멸치볶음을 준비해 주시니 점점 즐기게 되셨죠.
2개월 뒤 할아버지는 요즘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하다며 웃으셨어요. 혈압도 10mm 달추기 정도 낮아졌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고등어 한 조각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아니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정어리 구이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찜이나 구이로 간단히 조리하면 준비 시간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한국의 전통 식탁에서 이미 익숙한 음식이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죠. 만약 생선 손질이 어렵다면 동네 마트에서 손질된 생선을 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3번,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고마워할 거예요. 자, 등푸른 생선이 혈관의 수호자라면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혈관의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뇌출혈 위험을 더 줄여줄까요? 곧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고소한 호두 하나를 씹거나 싱싱한 시금치 반찬을 곁들인 밥 한 그릇이 뇌출혈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등푸른 생선이 혈관의 수호자라면 견과류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채소는 혈관을 튼튼히 지키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가득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시금치, 케일, 블루베리 같은 채소와 과일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잡아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한국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역, 다시마, 브로콜리도 이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뇌출혈 위험이 10%나 낮아진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이 친근한 음식들이 우리의 혈관을 얼마나 단단히 지켜주는지 제 환자 중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된장찌개, 김치, 젓갈 같은 짠 반찬을 즐기셨지만 혈압이 160을 넘으면서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짠 음식을 끊으라니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라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께 비싼 보조제 대신 하루 한 줌, 약 30금 정도의 호두와 아침마다 시금치 반찬을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치거나 아침에 블루베리를 요구르트에 넣어 간식으로 드셔보시라고 했죠. 한국 식탁에 이미 있는 재료로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2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압이 10mm 지키 낮아졌고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심지어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젊어지셨어요 라고 놀렸다며 기뻐하셨죠. 이런 변화는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고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쳐보세요. 또는 간식 시간에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꺼내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루에 조금씩 챙겨 먹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와 채소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관 내피 기능이 30% 개선되었다고 해요. 제 환자들 중 8가 이런 식단을 3개월 실천한 뒤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까요? 69세 장미경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다리가 무거워 집 밖으로 나오기가 힘드셨어요. 혈압도 높고 혈관 건강이 걱정되던 차에 제게 찾아오셨죠. 저는 할머니께 아침마다 케일이나 시금치를 샐러드로 드시고 간식으로 아마씨를
요거트에 뿌려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케일이 뭐예요? 라며 낯설어 하셨지만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죠. 케일을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버무려 드시기 시작하셨고 6주 뒤 할머니는 다리가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네 마트나 시장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다시마를 넣은 된장국 한 그릇, 점심에 시금치 나물, 그리고 간식으로 호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가 비싸다면 제철 딸기나 포도로 바꿔도 좋아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를 활용하면 더 친근하게 시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미역을 물에 불려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무쳐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준비 시간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중요한 건 하루 한 번,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짠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김치를 먹을 때 물에 살짝 헹궈 소금을 줄이거나 간장을 반만 넣는 식으로요. 제 환자들 중 이런 작은 변화를 실천한 분들께서 2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시금치나물을 한 접시 추가하거나 호두 한 줌을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혈관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식탁 위의 음식으로 뇌출혈 예방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혈관을 위해 음식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일상 속 생활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까요? 곧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등어 한 점과 호두 한 줌이 혈관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셨죠? 하지만 음식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 생활 습관이에요. 뇌출혈 예방의 핵심은 혈압을 관리하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적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짠 음식을 과도히 먹어서 혈압이 높다고 해요. 짠 된장찌개, 김치, 젓갈은 맛있지만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염식으로 바꾸고 하루 30분 동네를 걷거나 간단한 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 80세 정수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아침마다 된장찌개에 김치, 저녁엔 젓갈을 곁들인 밥상을 즐기셨죠. 그런데 혈압이 개맥기 주심 후 50을 넘으면서 뇌출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뭘 바꾸겠나라며 망설이셨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 소금 섭취를 5지 이하로 줄이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20분 걷는 걸 권했어요. 걷기는 무릎에 부담이 적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운동이죠. 3개월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압이 130으로 안정되었고 다리가 가볍고 밤에 잠도 푹 잔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심지어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염식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반 숟갈만 넣거나 김치를 먹기 전에 물에 살짝 헹궈 소금을 줄여보세요. 간장을 사용할 때도 반만 넣고 대신 마늘이나 생강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한국 식탁에서 익숙한 방법이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하루 5기 이하로 줄이면 혈압이 평균 10mmHg 낮아진다고 해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저염식을 2개월 실천한 뒤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운동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2분 30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 순환을 돕고 혈관에 쌓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10초간 당겼다 놓는 동작을 5번 반복해보세요. 이 동작은 다리 혈액 순환을 돕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죠. 또는 요가를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고양이소 자세처럼 간단한 동작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손과 무릎을 짚고 등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동작을 5분만 해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까요? 73세 박미숙 할머니는 늘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셨어요. 혈압도 높아서 뇌출혈이 걱정되던 차에 제게 찾아오셨죠. 저는 할머니께 저염식과 함께 매일 아침 15분 동네 산책을 권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냐며 망설이셨지만 손주들과 공원에서 걷는 시간을 늘리자고 설득했죠. 2개월 뒤 할머니는 숨이 덜 차고 다리가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어요. 혈압도 140에서 125로 낮아졌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속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걷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밥상에 짠 반찬을 하나 줄이고 내일 아침 동네를 20분 걸어보세요. 집에서 TV를 보면서 다리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뇌출혈 위험이 멀어집니다. 제 환자들 중 이런 변화를 실천한 분들께서 몸이 10년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압과 운동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까요? 곧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고 나서 밤에 잠을 푹 자는 그 상쾌함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잠을 설친 날 아침은 얼마나 무겁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뇌출혈의 숨은 적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약하게 만들죠. 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혈관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뇌출혈 위험이 20%나 낮아진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 하나라는 사실이요. 오늘은 여러분이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도 뇌출혈을 멀리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중 68세 윤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며 스트레스가 많으셨죠. 낮에는 손주들 밥을 챙기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셨어요.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 되어라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혈압도 높고 늘 피곤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약에 의존하기보다 잠들기 전 간단한 습관을 바꿔보자고 권했어요. 먼저 잠들기 전 5분간
깊은 호흡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거예요. 또 따뜻한 단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라고 권했죠. 여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고양이 쏘 자세를 5분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손과 무릎을 짚고 등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2주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밤에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하다 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심지어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오래 놀아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죠. 이런 변화는 여러분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예를 들어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셔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30% 좋아진다고 해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런 작은 습관을 실천한 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했어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건 고대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물에 소금을 한 숟갈 넣으면 혈액순환도 도와주니 더 좋죠. 15분만 투자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까요? 71세 김영 앉아서 어깨를 천천히 돌리거나 나비 자세를 해보시라고 했죠.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살짝 눌러 펴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허벅지와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3주 뒤 할아버지는 밤에 뒤척이는 게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동네 친구들과 술 대신 산책을 즐기게 되셨다고 웃으셨어요. 여러분,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잠들기 전 5분 깊은 호흡을 하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간단한 요가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양이 쏘 자세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죠. 바닥에 엎드려 등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동작을 5번만 반복해보세요.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면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동네 공원에서 바람을 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환자들 중 이런 습관을 실천한 분들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스마트폰을 30분 일찍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냉장고 문에 잠들기 전 5분 호흡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뇌출혈을 예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이 실수들이 뇌출혈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으로 어떤 잘못된 믿음과 습관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출혈을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배웠죠. 고등어 한 점, 호두 한 줌, 그리고 20분 산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건강을 챙기려다 보면 우리가 무심코 믿는 잘못된 정보들이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뇌출혈 예방에도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혈압약만 먹으면 충분하다거나 마늘즙이 혈관을 뚫는다는 식의 믿음이 대표적이죠. 이런 오해들은 건강을 지키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출혈 예방을 방해하는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작은 오해 하나가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오해는 혈압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혈압약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죠. 한국인의 60% 이상이 짠 음식을 과도히 먹는데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을 먹어도 소금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혈압이 12메트르 이상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해요. 약은 도구일 뿐 진짜 변화는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제 환자들 중 약만 의존하던 분들께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했더니 80% 이상이 혈압이 안정되고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을 맹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늘즙이 혈관을 뚫는다거나 특정 건강즙이 혈압을 낮춘다는 속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비싼 보조식품에 돈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저염식이나 운동을 소홀히 할 수 있죠. 제 환자 중 70세 이재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는 TV 광고에서 본 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매일 드시며 이제 건강할 거야 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짠 반찬과 패스트푸드를 줄이지 않으셔서 혈압은 여전히 150을 넘었죠. 선생님, 보조식품을 먹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가죠? 라고 물으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보조식품 대신 매일 호두 한 줌과 저염 반찬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소금을 반만 넣고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드시라고 했죠. 2개월 뒤 할아버지의 혈압은 130으로 안정되었고 의사 선생님께 약 용량을 줄여도 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돈 아끼고 건강도 챙겼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건강은 비싼 보조식품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 예를 들어 시금치나 고등어, 호두 같은 음식들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패스트푸드나 짠 음식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라면을 먹고 싶을 때는 스프를 반만 넣고 채소와 달걀을 추가해보세요. 또는 간식을 먹고 싶을 때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출혈 위험을 줄여줍니다. 제 환자들 중 이런 방법을 실천한 분들께서 3개월 만에 몸이 가볍고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까요? 66세 최영숙 할머니는 홍삼이 혈관에 좋다는 말에 매일 홍삼즙을 드셨어요. 하지만 짠 반찬을 좋아하시던 식습관은 그대로였죠. 혈압은 여전히 높았고 늘 피곤해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홍삼 대신 미역국과 브로콜리 반찬을 챙겨 드시고 소금 섭취를 줄여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홍삼이 더 효과적 아니냐며 망설이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는 깜짝 놀랄 변화를 느끼셨어요. 혈압이 10mmHg 낮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하다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과 시장에 가는 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며 보여주신 웃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여러분, 비싼 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단 검증된 음식과 습관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에 시금치 나물을 추가하고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를 드셔보세요. 짠 음식은 조금씩 줄여보세요. 김치를 먹을 때 물에 살짝 헹구거나 간장을 반만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뇌출혈 위험이 멀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짠 반찬 하나를 줄이고 호두 한 줌을 챙겨보세요. 한 달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았으니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뇌출혈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어떤 신호들을 절대 놓쳐선 안 될까요? 다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출혈을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등어 한 점, 호두 한 줌, 20분 산책 같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셨죠? 하지만 한 가지 절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뇌출혈의 경고 신호입니다.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의 마비,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이런 신호들을 잠깐 어지러운가 보다라며 넘기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뇌출혈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조용히 다가오지만 때로는 몸이 우리에게 작은 경고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주의가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이라며 넘긴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뇌출혈의 경고 신호는 나이와 상관없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머리가 쿡쿡 쑤시거나 평소와 다르게 심한 두통이 온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또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혹은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상은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할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의 20% 이상이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요.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면 뇌출혈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제 환자 중 76세 황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평소에도 가끔 두통이 있었기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참으셨죠.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한쪽 손이 저릿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냥 좀 쉬면 낫겠지 라고 생각하셨지만 다행히 딸이 엄마, 이건 이상해요 라며 병원에 데려가셨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뇌출혈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위험을 피했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딸 말 안 듣고 그냥 참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가정용 혈압계를 사용해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드렸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는 이제 두통도 거의 없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걷는 게 즐겁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정용 혈압계는 요즘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정도 혈압을 측정해보세요. 정상 혈압은 베이비 이슈 10mAq 정도지만 149흡을 넘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들 중 매일 혈압을 체크한 분들께서 85% 이상이 혈압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해 건강을 지켰습니다. 또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의 마비, 말하기 어려움,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은 뇌출혈의 전조일 수 있죠. 이런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까요? 69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피곤해서 그런가라며 잠을 자려고 하셨지만 부인이 이건 이상하다며 병원에 모셔다 드렸죠. 검사 결과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미세한 혈관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위험을 피했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그때 그냥 잤으면 어쩔 뻔했냐며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며 동네 공원을 손주와 걷는 시간을 즐기신다고 해요. 여러분, 뇌출혈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심한 두통, 어지럼증, 마비,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은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집에 혈압계가 없다면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또 가족과 함께 이상 신호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환자들 중 가족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을 찾은 분들은 대부분 큰 위험을 피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혈압계를 꺼내거나 약국에 들러 혈압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이상 신호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이 작은 주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뇌출혈을 예방하는 음식과 생활습관, 그리고 피해야 할 오해와 경고 신호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까요? 다음으로 이 모든 비결을 일상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정리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출혈, 이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를 막는 방법을 함께 탐험했어요. 등푸른 생선, 호두 한 줌, 시금치와 미역 같은 채소로 식탁을 채우는 법을 배웠죠. 여기에 저염식 하루 20분 동네 산책, 그리고 잠들기 전 5분 깊은 호흡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지키는 비결도 나눴습니다. 또 혈압약만 먹으면 된다거나 마늘즙이 혈관을 뚫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드렸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다시 떠올려 보세요. 78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뇌출혈의 공포로 손주들과의 소소한 일상마저 잃을까 두려워하셨던 할머니는 고등어와 시금치를 식탁에 올리고 매일 공원을 걷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몇 달 뒤 할머니는 공원에서 손주들과 까르르 웃으며 공기놀이를 하시며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뗀 거예요. 오늘 저녁 고등어 한 조각을 찜통에 올리고 내일 아침 동네를 2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월 생선, 수채소, 금운동, 일호흡 같은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출혈의 위험을 멀리 밀어낼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런 간단한 변화를 실천한 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단 5분, 하루 한 번의 작은 노력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비결을 가족,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실천 계획을 알려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미역국을 끓여볼게요 라거나 내일 아침 공원 산책 시작합니다. 같은 작은 다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용적이고 따뜻한 건강 비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힘내봅시다.